네, 슈팅스탁 1부 4월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현입니다. 쇼미더스탁 오늘도 시장과 종목에 대한 이야기 가득 담아냈습니다. 먼저 오늘 짝에서 무대를 뒤집은 종목이죠. 특징주 알아보면서 시장의 전반의 흐름 살펴보고요. 두 분의 전문가가 제시해드렸던 전략주에 대한 AS도 꼼꼼하게 가져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도전 상한가, 오늘의 새로운 전략주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셔서 4월 투자 전략도 얻어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쇼미더스탁 방송 이외에도 전문가들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함께하고 싶은 전문가의 이름을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오픈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쇼미더스탁 오늘 함께할 두 분의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네, 4월의 첫 거래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3월 한 달을 강하게 이끌었던 2차 전지주가 다시 한번 그 추세를 이어갔습니다. 지난주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세부 법안 발표로 이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오늘 2차 전지 관련주, 특히 소재단에서 강세 흐름을 보였는데요. 2차 전지가 강하게 나가면서 반도체는 쉼을 주는 하루였습니다. 함께 코스피는 약세로 마감되었는데요. 지수 추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간반 지난 거래일 뉴욕 증시 3대 지수 상승 영향으로 출발은 플러스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다만 시작 부근이 고점이었고 이후에는 약세로 어제 전 거래에 대비해서 0.18% 하락한 2,472.34포인트로 5거래일 만에 하락세로 전환되었습니다. 수급 상황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이 변화했듯 수급도 손바꿈이 일어났습니다. 개인이 매도에서 매수로 전환이 되었고요. 오늘 외국인과 기관은 쌍끌이 매도세를 보이면서 특히 외국인이 오늘 선물 시장에서도 대량의 팔자세를 보인 점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코스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금요일 장과는 반대되는 분위기죠. 2차 전지의 강세로 오늘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더 올랐는데요. 850선으로 시작한 지수는 크게 우상향 그려가면서 금요일 장 대비해서 0.88% 오르면서 854.96포인트로 강세로 마감 지었습니다. 수급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에서 외국인이 소폭의 순매수로 자리했습니다. 장 마감 15분 정도를 앞두고 매수로 전환되었는데요. 90억 원 사자세를 보였고요. 개인도 오늘 900억 원 넘게 물량을 담았습니다. 반면에 기관은 홀로 오늘 물량을 출하했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 오늘 환율이 다시 한번 크게 올랐습니다. 지난 거래일보다 14원 60전 상승했는데요. 1,316원 50전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이 거래일 상승세를 이어갔고요. 이 오펙 플러스 산유국들의 감산 결정과 함께 유가 급등과 그리고 이화나 약세 등 영향 받으면서 오늘 우리 원화도 하방 압력을 받았습니다.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쇼미더스탁 오늘은 이창용 대표 그리고 적풍 전문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4월 한 달도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번 달도 전문가님들과 시장과 종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코너이죠. 오늘장에서 무대를 뒤집은 종목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이창용 대표님의 오늘의 특징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2차 전지네요. 그러니까요. 또 차 전지. 오늘도 네. 그렇고 3월 달도 그렇고 2월 달도 그랬었고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도 2차 전지인데요. 네. 종목명은 하이드로 리튬이라는 종목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3월 달에 2차 전지 종목을 매매하셨던 분들은 익히 알고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종목명에서도 알고 있다시피
리튬 관련주라고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사실 과거에는 사실 이 종목이 리튬 관련주는 아니었습니다. 일단은 기존에는 육상 금속 골조 구제 제조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기업이었었고요. 네. 쉽게 말해서 이제 그 건물을 지을 때 골조를 이제 납품을 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모회사가 있습니다. 리튬 플러스라고 모회사가 있는데요. 국내 최초로 초고순도 배터리 생산에 성공한 모회사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인해서 리튬 관련주로 좀 엮여 있고요. 일단은 특이점으로 봤을 때는 코리아 SE가 과거 사명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리튬 플러스로 인수가 되면서 최대 주주가 변경이 되면서 리튬 관련주로 적극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의미로 하이드로 리튬이라고 사명을 좀 바꿨었고요.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어느 정도 좀 나와봤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세부적으로 조금 들어가게 되면요. 양극재, 음극재에 들어가는 활물질이 부품으로 인정되지 않고 이제 그대로 그냥 보조 물질로 인정이 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현재 이렇게 되면은 부품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우리 한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배터리 관련 사업을 프로세스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북미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이 부분이 완성차들 업체에게는 그래도 그래도 어느 정도 손해 볼 수는 있겠지만은 더 네. 큰 손해는 아니다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이제 완성차 밑에 이제 단을 보게 되면은 후방 산업이 될 수 있는 배터리나 이런 소재단들은 굉장히 좀 수혜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아마 코스모학을 필두로 전체적으로 시장이 2차 전지 중심으로 좀 돌아갔었고요. 아마 2차 전지 종목들을 제외하면은 코스닥이 거의 뭐 1% 이상 하락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산출이 좀 될 정도로 굉장히 이제 2차 전지의 중심이 됐었고요. 일단은 하이드로 리튬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좀 드리면 네. 결국에는 사실 이번 주에는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가 제가 지지난주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시장에 이제 믿을 만한 섹터나 테마주들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좀 원인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실적 시즌이긴 한데요. 그 분위기가 사실 좀 많이 넘어온 것 같습니다. 2차 전지나 아니면 최근에 반도체가 좀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 부분으로 인해서 섹터별로 굉장히 집중도가 좀 높아졌죠. 2차 전지 쪽으로.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봤을 때는 아마 이번 주도 하이드로 리튬이라는 종목이 조금 더 시세를 좀 더 보여줄 수 있다라는 제 의견이고요. 그래서 다만 이제 시세는 보여줄 수 있겠지만은 주가에 대한 연속성은 좀 떨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면밀히 좀 해석을 해보자면 그 주가 급등락이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2차 전지가 가긴 가겠지만 그 안에서 주가의 움직임을 봤을 때는 진폭이 좀 높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리튬 관련주들 그리고 하이드로 리튬이란 종목을 공략하실 분들은 그 부분을 잘 체크를 하시면서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공략하시면 어떠실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이드로 리튬을 들어봤습니다. 2차 전지가 정말 2월 말 3월 그리고 4월까지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하이드로 리튬 지난 3월 20일부터 연일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인플레이션 감축법 세부한 발표로 이 광물로 분류되며 2차 전지 불확실성 해소되면서 오늘도 24% 급등으로 마감을 한 바 있습니다. 이야기해 주신 이창용 대표님에게 방송 이후에도 보다 더 자세한 이야기, 정보를 듣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이창용 대표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오픈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화면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카메라 대주시면 입장 가능하니까요. 편하신 쪽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적풍 전문가님의 첫 번째 특징주도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자이글 가져왔습니다. 네. 자이글이라고 하면 사실 우리 고기 굽는 그 불판을 생각이 나요. 얘기하는데 네. 우리 시장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 종목은 이제 배터리 기업으로 시장에서 인식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미국의 그 2차 전지 조인트 벤처 논의를 한다는 얘기가 나와가지고 논의만 했는데도 지금 주가가 급등을 하고 있는 굉장히 좀 신기한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요즘 보시면 우리나라 뭐 에코프로를 비롯해서 오랜 시간 동안 이 배터리 사업을 했던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시면은 자이글 같은 종목들이 지금 이거 지난달에 5,000원 이하였던 종목인데 오늘 기준으로 3만 원까지 올라왔어요. 6배가 됐는데요. 그 가운데서 배터리 쪽에 대한 어떠한 실적도 없고 그냥
원래 아니었는데 이제 배터리 사업을 하는 신생 기업으로 인식이 되면서 그런 어떤 신선함과 또 소형주라는 부분들 네. 이런 부분들이 어필이 돼서 주가가 올라가는 현상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거래 정지가 하루 정도 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많이 올라서. 그래서 이 회사는 2차 전지 사업을 작년 12월 달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반도체 기업들의 장비를 좀 인수를 하면서 그 사유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2차 전지 사업을 할 것입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요즘에 2차 전지 테마가 워낙에 광풍이 불다 보니까 네. 이제 이런 종목들도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포인트가 뭐냐면 너무 이렇게 유명한 기업들보다는 2차 전지 기업이 아닌데 사업 목적에 새로운 신사업으로 배터리를 추가해서 올라가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들께 그 소개를 드렸었던 IM이라는 기업도요. 네. IM이라는 기업도 이번에 수익 실현이 됐는데요. 이 종목도 그때 드리고 나서 좀 빠졌다가 목요일날 갑자기 20% 이상 올라오면서 맞아요. 급등했는데 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원래 하고 있던 본업에다가 배터리 사업을 추가한다는 내용 때문에 우리 시장에서는 신규 배터리주로 인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저는 더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유명한 기업들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다 보니까 수급이 좀 어수선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신생 기업들, 배터리 사업을 새롭게 하는 기업들을 요즘에는 보신다면은 주가가 아직 많이 오르지 않은 상태에서 공략할 수 있을 거고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도 배터리 쪽 관련주를 준비했으니까 오늘은 배터리 얘기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네. 그래서 다음 종목도 배터리 주고 저희 오늘 도전산업과도 배터리 주니까 관심 있는 분들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익을 오늘 상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 내 2차 전지 합작법인 설립 논의 소식에 오늘 시세 분출이 되었는데요. 이 기대감과 소형주 모멘텀으로 강하게 올라갔다 말해주셨고 작년 12월부터 2차 전지 시작한 회사로 이런 자익을처럼 전문가님이 전략 주셨던 IM도 말해주시면서 이 본업에다가 배터리 사업을 추가한 이런 신사업 소식이 주가의 상승세를 이끌었다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해주신 적풍 전문가님에게 방송 이후에도 보다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적풍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오픈 채팅방 링크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화면 하단에 QR코드도 보이시죠? 휴대폰 카메라 대주시면 역시나 입장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실시간으로 좋은 정보들 많이 얻어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창현 대표님의 두 번째 특징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상한가 종목을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종목명은 RF세미라는 네. 종목이고요. 제가 이 종목을 가지고 나온 이유는 뭐 앞서서 2차 전지 얘기는 좀 했었지만요. 최근에 사실 감사보고서 시즌이고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그에 관련한 좀 컨셉으로 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RF세미 일단은 사업 소개를 잠깐 좀 해드리면 네. 반도체 소재 그리고 LED 조명 전문 기업이고요. 최근에 감사 보고서 제출이 됐는데요. 조금 늦게 제출을 좀 했습니다. 지연 연장 신청을 좀 했었고요. 그 이후에 적정 의견이 나오면서 굉장히 90% 이상의 주가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근데 감사 보고서 제출 이후에 급등이 나온 종목들은 대부분 이제 실적이 좋지는 않습니다. RF세미 또한 좀 그렇고요. 제가 이 종목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조금은 이제 위험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자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일단은 세부적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최근에 전환사채 발행을 했는데요. 정관에서는 그 전환사채 발행이 500억 정도인데 최근에 전환사채 발행을 400억을 했습니다. 거의 대부분을 거의 소진을 하면서 전환사채 발행을 좀 했고요. 그리고 투자조합이라고 세부적인 뭐 투자조합 사명은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네. 투자조합과 제2전자라고 있습니다. 그 제2전자가 이 기업의 그 전환사채를 발행의 채권자가 되면서 만약에 이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이 되면은 단숨에 최대 주주가 변경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됐고요. 그리고 최근에 유상증자 발표를 했는데요. 10억 원 정도를 유상증자를 했습니다. 사실 정상적인 기업이라고 하면은 10억 원 정도의 유상증자라는 건 되게 좀 적은 규모죠. 그래서 이 부분을 봤을 때 상당히 좀 유동성에 대한 위기가 좀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사실 아직까지 뭐 지금 작년에 대한 최종 실적이 아직 발표는 안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 조금 더 들여봐야겠지만요. 아직까지는 그 사업성 면에서 그리고 최근에 전환사채 발행과 유상증자 발표로 인해서 지금 사업에 대한 연속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의문을 가질 종목이라고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종목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공략을 피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런 종목을 공략하시기보다는 좋은 종목들 사실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이런 종목들 오늘 뭐 상한가를 갖고 전일자에도 상한가를 갖고 거의 3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가다시피 한 종목인데요. 최근에 3거래일 동안 거의 이제 100% 이상의 상승을 보여주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혹하실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이런 종목들보다 그리고 반도체 종목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반도체 종목들은 많이 갈려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반도체 시장 그리고 반도체 종목들을 보게 되면은 웬만해서는 사실 실적이 좋거든요. 근데 이런 종목들보다는 그래도 사업의 연속성이 있고 꾸준하게 매출이 나오는 종목 그리고 보통 최근에 반도체 소부장단의 영업이익률이 한 20% 정도는 됩니다. 기본적으로 되는데 그 부분을 보시고 RF세미에 대한 의견을 여러분들이 투자에 대한 의견을 좀 판단해 보시면 결론이 나실 듯 합니다. 그래서 네. 일단은 이 시즌 4월달 시즌을 잘 우리가 좀 활용을 좀 해야 되는데요. 준비에 대한 기간이라고 좀 보시고 이런 종목들은 일단은 보수적인 의견으로 참고적인 종목으로 좀 체크를 해보신다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RF세미도 역시나 상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반도체 소재 LED 조명 종목인데요. 감사 보고서 지연 연기 신청 후에 적정 의견 나오면서 거의 90%가량의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다만 주의해보자 관점으로 말해주셨고 최근 전환사채 발행으로 이 투자조합과 제2전제 발행이 채권자가 되었는데 주식으로 바뀔 경우 최대 주주의 이런 변경 여지가 있다. 유의해보시면서 공략은 보수적 의견으로 남겨주셨습니다. 이야기해주신 이창용 대표님에게 방송 이후에도 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이창용 대표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오픈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적풍 전문가님의 마지막 무대 뒤집은 종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이제 광무라는 기업이고요. 네. 광무 되게 생소하실 수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예전에 이제 릭스 솔루션이라는 회사였다가 사명이 좀 바뀌었어요. 근데 광무라는 회사도 마찬가지로 지금 앞서 제 소개드린 네. 자이글처럼 이 배터리 사업에 들어온 지는 얼마 안 됐어요. 무려 1년밖에 안 된, 업력이 1년밖에 안 되는 기업인데 최근에 배터리주들이 열풍이다 보니까 이렇게 안 올라간 종목들을 찾아서 올리는 그런 수급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광무의 경우는 지난 3월 22일 날이죠. 그 전날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이 종목은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으로 잘못하면 상장 폐지가 될 수 있는 기업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 횡령 배임건이 있어서 네. 거래 정지가 좀 있었고 결국에는 잘 해피엔딩으로 마무리가 돼서 거래가 재개가 됐고요. 거래 재개가 된 당일날 장중 거의 상한가까지 갔다 왔고 이틀 정도 쉬다가 또 급등이 나와서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네. 이 회사가 최근에 올라가게 된 이유가 작년에 엔캠이랑 리튬염, LRPF6라고 하는 이 전해질 소재인데 전해질을 공급하기로 한 것이 이제 최근에 배터리로 이슈가 됐고 또 지난 주말에 있었던 IRA 관련해서 네. 우리나라 전해질 기업들이 이제 다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퍼지다 보니까 오늘 많이 올랐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회사도 마찬가지로 원래 이 배터리 쪽에 오랫동안 사업을 하던 기업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갑작스럽게 이제 신사업이 기존 사업을 밀어내고 이제 회사가 좀 바뀌어가는 과정이거든요. 이렇게 좀 신선한 맛이 있는 이런 기업들, 이런 매력이 있는 기업들이 요즘에 좀 탄력을 받는 것 같아서 자이구가 비슷한 성격으로 가지고 왔어요. 네. 광무의 경우는 올해 2차 전지 기업에 대한 M&A가 또 진행이 될 거라고 하니까 그런 기대감으로도 또 주가가 좀 올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많이 알려진 기업들보다는 잘 사람들이 모르지만 이런 이제 새로운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 잘 보셔야 되겠고 오늘 제가 준비한 기업들도 리튬에 관련된 종목들 준비했고요. 잠시 후에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은 광무였습니다. 배터리 관련 사업 종목인데 아직 1년 정도 된 기업으로 신사업의 탄력 모멘텀 받고 있고요. 이 상장 적격성 심사 이후에 거래 재개되면서 시세 분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종목, 이런 새로운 사업 종목들 2차 전지 내에서 지켜보자라고 의견 주셨네요. 이야기해 주신 적풍 전문가님에게 방송 이후에도 보다 더 자세한 전략을 듣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적풍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오픈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방송 이후입니다. 오늘 8시부터 적풍 전문가님께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도 예정 중에 계시는데요. 어떤 주제인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최근 한 3주 연속 네. 배터리 관련주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드렸던 종목들마다 다 올랐어요. 네. 그래서 오늘도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딱 여러분들이 내일 공략할 수 있을 만한, 내일 네. 4월 4일 화요일이죠. 내일 화요일 아침에 공략할 수 있을 만한 배터리 종목 중에 단기주를 또 한 3종목 정도 찾아놨어요. 네. 그래서 하나는 오늘 도전상학과 종목으로 공개를 드릴 거고요. 나머지 2개는 오늘 8시 공개방송 오신 분들께만 전략을 좀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드렸던 종목들 중에 에스코넥 이런 거 보면은 드리고 나서 거의 뭐 50% 이상 급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드리는 종목도 굉장히 좋은 종목을 드리지만 또 공개방송 어렵게 찾아오신 분들을 위해서 네. 또 준비한 종목들이 있으니까 오늘 저녁 8시 공개방송에서는 딱 길게 하지 않고 짧게 내일 아침에 공략할 종목만 소개드리고 바로 방송 마칠 겁니다. 네. 그래서 끝나고 잠깐 들렸다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8시부터 이어지는 적풍 전문가님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는 4월에도 달린다. 내일 화요일 아침 공략 가능한 이런 단기 종목 3가지에 대한 전략에 대해서 알려드린다고 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요.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적풍 전문가님 사진 바로 아래 방송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8시부터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준비된 이벤트도 있죠.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힌트 듣고 정답 아시는 분들도 8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정답을 올려주시면 커피 교환권도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무대를 뒤집은 종목 정리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전략주 AS 시간입니다. 두 분의 전문가님께서 방송 중에 추천드린 종목에 대해서 또 어떤 AS가 필요할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이창영 대표님의 전략주 AS부터 들어가 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입니다. 3월 28일에 매수했던 미래반도체입니다. 최고가 수익률 70% 육박한 종목이고요. 지난주 금요일에 나왔을 때 이 미증시 기술주 체크하면서 좀 체크의 흐름을 보고 상방에 더 열려있다 의견 주셨거든요. 네, 어떤 이야기 해주실까요? 일단은 제가 체크를 잠깐 못한 게 있어요. 네. 이번 주에 이제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네, 있죠. 7일 날.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실적이 안 좋겠죠? 네, 안 좋을 네. 겁니다. 다들 이제 시장 참여자들도 그렇게 예상이 네. 다 되고 있고 재고자도 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미래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해서 이제 반도체를 유통하는 기업이고요. 근데 유통을 하는데 전체 상품을 삼성전자에서 받습니다. 그래서 99%고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삼성전자 파트너사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네. 조금 더 강하게 얘기를 하면은 삼성전자의 임원들. 유통사업부 네. 뭐 이런 네. 식으로 표현이 네. 될 것 같기도 한데요. 네. 그만큼 삼성전자에 대한 비중이 좀 높습니다. 근데 최근에 상승이 높았었죠. 그래서 제가 저점을 잡았던 시기 그리고 방송에서 공개해드렸던 시기가 한 요 정도일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승이 또 나오게 되면서 63% 정도 상승을 좀 보여줬는데요. 만약에 이 종목이 더 갈지 말지는 아마 금요일 날 정도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후에 이제 어떻게 시장 분위기가 바뀌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전까지는 아마 반도체 종목들이 대부분 관망세 관점에서 아마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 전에는 이제 뭐 2차전지나 뭐 그런 종목들이 좀 잘 가겠죠. 그래서 이슈가 있는 종목이 이번 주 잘 갈 텐데요. 반도체 종목들은 이번 주 금요일 정도에 아마 향방이 갈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네. 다만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거는 삼성전자가 언제까지 이제 재고자산이 계속 감소가 돼야 될지 좀 체크를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뭐 컨센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2분기까지는 재고자산이 한 1조 정도까지 지금 3조지만 1조까지 감소가 될 것이다. 그 이후에 4분기 정도에는 일종은 언더로 빠지면서 재고자산이 확실히 좀 줄어들게 될 것이다. 그 이후에 어느 정도 삼성전자에 대한 모멘텀이 좀 생길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좀 해보고 있는데요. 네. 다만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건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아직까지는 지금은 계속적으로 좀 줄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 그리고 삼성전자 관련해서 1분기 실적 예상 실적도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만 놓고 봤을 때는 조금 이제 반도체 쪽은 길게 봐야 되는 역시나 이제 길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반도체 종목들이 최근에 잘 갔던 이유는 그나마 그 실적 면에서 강소를 보여줬던 종목들 그리고 이런 업황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영업이익률이나 실적이 탄탄한 종목들이 못 갔었죠. 그래서 그 부분으로 인해서 아마 저가 매수가 좀 강하게 들어오지 않았나 그 생각이 좀 되고요. 네. 일단은 미래반도체의 특징이 일단은 유통 주식 수가 상당히 적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25%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의 이제 주가 탄력성이 굉장히 좀 많이 붙은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요. 이번 주에 신규 상장주들의 주가 탄력성은 계속 지속은 될 것이다. 다만 미래반도체에 대한 주가 탄력성은 반도체에 대해서 업황에 네. 흐름에 맞춰서 우리가 좀 공략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미래반도체가 오늘은 양봉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자 정도에도 이 정도까지 아마 기간 조정이 한 2, 3거래 정도 이루어지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것에 대한 결말은 금요일 날 정도에 좀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네. 미래반도체가 조정이 나올 것인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급등이 나올 것인지는 금요일 날 정도의 시장 분위기에 맞춰서 추가적으로 좀 공략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일단은 이 포지션일 때 이렇게 지금 반도체 시장이 어렵고 지금 삼성전자에 대한 단일 유통이 리스크가 좀 있죠. 그래서 삼성전자에 너무 의존도가 높은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미래 반도체이기 때문에 일단은 대부분의 비중은 축소를 하시고요. 대부분 매수를 하신 분들은 대부분 수익 실현 좀 하시고요. 그래서 금요일 날 정도에 추가적으로 급등이 나오게 될 경우 그 이후에 추가적인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래반도체 7일 발표 예정인 삼성전자의 실적 체크 부분이 필요하다 말해주셨습니다. 반도체 유통업체로 전체 상품을 삼성전자에게 받고 있는 파트너사인데요. 이번 주 금요일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 이후에 이 추세를 알 수 있을 것이고 그 전까지 비중 축소나 수익 실현 쪽으로 의견 주셨고요. 이 발표 후에도 반도체 관련 종목들의 주가는 좀 장기적 관점으로 지켜보자고 그런 제시해 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3월 27일에 매수했던 주성 엔지니어링인데요. 반도체 장비와 디스플레이 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죠. 오늘 좀 2%가량 조정을 받았는데 주성 엔지니어링은 또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이거는 사실 주성 엔지니어링은 미래 반도체랑 흐름이 좀 동행을 할 것 네. 같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급등했던 이유도 반도체 흐름에 맞춰서 상승을 좀 보여줬던 상황이 있었고요. 그래서 주성 엔지니어링도 앞서서 말씀드렸던 종목과 마찬가지로 금요일날 정도에는 결말 좀 나올 것 같은데요. 다만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이 투자 포인트로 미래 반도체와 다른 점이 있다면은 이미 시장에서 주도를 하고 있고 그리고 디스플레이와 반도체를 같이 볼 수 있는 회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장비와 디스플레이 장비를 전부 다 제조를 하고 있는데요. 디스플레이 장비 같은 경우는 시장 점유율이 40% 정도가 되고 반도체 쪽은 11%가 됩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반도체 장비단 안에서 주성 엔지니어링 1위고요. 그래서 이 부분만 놓고 봤을 때는 미래 반도체와 조금은 결이 다르지만 실적 면에서도 탄탄하고 그리고 사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70%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 면에서 안정성 또한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유보율도 1000%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현금성 자산도 상당히 많은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네. 이렇게 된다면 일단은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 오늘 2% 이상 조금 조정이 좀 나왔지만요. 그래도 일단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미래 반도체는 일단은 제가 대부분 수익 실현 하시라고 말씀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면은 신규 상장주이고 유통 가능 물량이 적기 때문에 주가 변동성이 좀 적습니다. 하지만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주가 변동성 측면에서 네. 미래 반도체보다 조금 낮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절반 정도 수익 실현을 하시는 걸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이 종목을 1차 급등이 나왔을 때 방송에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10% 이상 상승이 좀 보여졌는데요.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반도체 장비도 있겠지만 디스플레이 장비 시장도 지금 선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길게 보면은 더 큰 수익이 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목표가는 이미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추가적인 상승 랠리 관점에서 좀 공략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주성 엔지니어링은 다음 주 정도에도 추가적 상승 랠리 관점에서 추세 매매 관점에서 공략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목표 수익률 달성 이후에 추가 상승 예상되면 다시 한번 전려주셨고요. 이 디스플레이 장비업계 1위 기업으로 반도체 재료를 움직였기 때문에 미래 반도체와 같은 흐름 주시면서 금요일 이후에 다시 한번 추가 전략 주신다고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2월 16일에 매수했던 코스모 화학인데요. 오늘 상한가로 마감을 하면서 최고가 수익률 142% 돌파를 했는데요. 코스모 화학 2차 전지, 네, 인플레이션 감축법 때문인가요? 그렇죠. 네, 오늘 코스모 신소재도 굉장히 네. 상승을 좀 많이 보여줬었고요. 제가 이 종목을 상한가를 2번을 보네요. 끝과 끝을 2번을 봅니다. 네. 제가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 종목을 말씀드렸던 시기가 2월 16일. 그렇죠. 네, 네. 2월 16일 이때였나요? 네,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시기가 아마 요 정도일 겁니다. 요 정도일 텐데요. 그 이후에 상한가를 1차적으로 좀 보여줬었고 그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와주면서 지금 오늘 140% 상승을 좀 보여줬는데요. 코스모 화학도 그렇고 코스모 신소재도 그렇고요. 결국에는 이제 2차 전지 쪽입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주는 2차 전지의 랠리가 지속될 것이다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 시장 안에서 제일 이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네. 중요한 점은 뭐냐면 리액션을 누가 더 크게 받는지가 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모 신소재도 그렇고
코스모 화학도 그렇고 전부 다 코스모 형제들이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마 이 종목들이 이번 주에 시장 주도주가 되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해서 140% 상승을 좀 보여줬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을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노란톡방 오시면은 그 제가 맥점을 잡아드리고 종목명까지 공개 좀 해드릴 거니까 만약에 코스모 화학에 대한 후속주를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노란톡방 오셔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코스모화학 전략 주시고 두 번의 상한가를 보였습니다. 이번 주 2차 전지 랠리 전망 주시면서 코스모 그룹주 이번 주 시장 주도주로까지 말해주셨네요. 네, 이번에는 적풍 전문가님의 전략주 AS도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무대를 뒤집은 종목에서 잠깐 다루었던 3월 23일에 매수했던 IM입니다. AR, VR 관련 주이고요. 목요일에 급등이 나왔고 금요일에 22% 강세가 나왔습니다. 전문가님께서 눌림목 조정 구간의 매수로 네. 그때 말해주셨거든요. 이렇게 강세가 나왔네요, 한 번에. 네, 타이밍이 네. 딱 눌리는 구간 제가 좋아하는 가격대가 나와가지고 잘 수익 실현이 됐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종목인데요. 오. 오늘 시간의 거래에서 좀 움직이더라고요. 네. 근데 요즘 트렌드가 많이 알려지지 않은 기업들 중에서 신사업으로 배터리 사업을 하는 기업들. 이게 뭐 매출이 나고 안 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시장에서는 이런 새로운 종목들, 네. 배터리주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 쪽으로 돈이 많이 몰리고 있어서 공략을 한번 해봤습니다. IM은 아직도 시가총액이 한 700억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제가 추천드리고 나서 단기간에 20% 이상 올랐지만 그 정도의 변동성은 더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차트를 길게 늘려가지고 보시면은 작년 저점 대비해서 작년 저점이 뭐 한 4,500원이라고 치면은 이제 한 2배 정도밖에 안 올랐어요. 다른 배터리주들 막 테마로 엮인 거 보면은 막 3배, 4배, 5배 간 거 생각하시면은 저는 뭐 아직 많이 안 올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IM은 일단 우리 수익 실현 잘했고 아직 만약에 못 파신 분들 계신다면 네. 10,000원 이후에서 팔려고 준비하시면은 또 옵니다. 지난번에 여기 그 목요일 날에도 10,000원 돌파하면서 우리 목표가 달성했고 그 다음 날에도 10,000원 위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오늘 좀 조정을 받았는데 그래도 장 후반부로 들어서면서 또 올라가려는 모습들이 확인이 됐어요. 이거는 계속 상승 추세로 가는 거니까 네. 못 파셨던 분들은 10,000원 위에서 매도하시면 되겠고 아마도 10,000원을 넘어가면 그때부터 단기 수급들이 많이 들어올 겁니다. 단기 투자자들이 또 좋아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10,000원 이후부터는 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데 저도 보고서 한 번 더 공략할까 생각하는 중이니까 노란톡방에 계신다면은 IM에 대한 추가 전략 받으실 수 있으니까 그쪽에서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네, IM 최고가 수익률 25% 달성하면서 목표 수익률 완료를 했습니다. 이 IM처럼 많이 알려지지 않은 기업 내에서 신사업으로 배터리 사업을 하는 종목으로 매기가 쏠리고 있다 말해주셨고요. 채팅방에서 수익 실현 의견 주셨는데 아직 못하셨다면 10,000원 위 구간에서 정리해보는 쪽으로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지난 방송 전략주였던 3월 30일에 매수했던 3기 EV입니다. 장단기 관점으로 모두 괜찮다 말해주셨고 오늘 장중에 7% 상승 또 5% 상승으로 마감을 했거든요. 3기 EV 또 어떤 전략 들어볼 수 있을까요? 3기 EV는 지난주 29일 날 네. 수요일 날 그때 와서 단기주로 말씀을 드렸고요. 네. 다음 날 조금 높게 시작을 했어요. 한 5% 정도 떠서 시작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제가 제시했던 목표가였던 22,000원은 돌파를 해가지고 단기적으로는 매도 딱 아침에 개장하자마자 얼마 안 돼서 바로 차익 실현 의견을 드렸습니다. 이게 누구나 원하는 그 단기 투자자 네. 종목이 딱 적합하지 않았나 싶었는데요. 그때 이제 길게 봐도 좋다는 말씀을 드렸었고 오늘 다시 올라오면서 그때 이제 급하게 종목이 움직이다 보니까 매도 못 하셨던 분들이 계시겠죠. 그래서 그분들은 가져가시면은 또다시 22,500원 혹은 그 이상까지 옵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는 오르는 중이고요. 3기 EV도 전기차 그리고 이제 배터리 그리고 실제 최근에 미국의 이제 공장 부지를 또 마련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IRA 수혜주로 분류가 되는 중입니다. 그래서 3기 EV도 잘 보시고 아직 네. 주가가 많이 오르지 않은 종목이니까 마찬가지로 이번에 못 파셨던 분들 다시 한번 22,500원 근처에서 기다리시면은 또 수익 실현 될 거니까 그렇게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기 EV 매수 당일에 바로 목표 수익률 달성하면서 매도 사인 전문가님께서 톡방에서 드렸는데요. 아직 많이 오르지 않았기에 다시 한번 22,500원 근처에서 수익 실현 쪽으로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3월 28일에 매수했던 NCS 매수가 14,500원으로 이 검사 장비 기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NCS는 또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요즘에 이제 배터리 관련주들이 배터리
소재 쪽이 좀 많이 가고 있어요. 네. 특히 이제 리튬 이쪽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 한 1, 2주 전에는 어떤 게 많이 갔었냐면 전고체 배터리랑 LFP 배터리 네, 이런 게 맞아요. 많이 갔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 이 배터리 섹터 안에서도 계속 순환이 도는 거예요.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는 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보고 엔시스는 이 전고체 배터리의 검사 장비를 만드는 기업이고 또 LG 에너지 솔루션에 납품이 들어가고 있는 그런 이제 서로 수혜주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종목은 제가 3월 달에 그 우리 도전사학과 종목 공개하면서 제가 8시 공개 방송에서 또 오신 분들께 특별히 또 준비한 종목이 있었는데 그 종목 중에 하나였었어요. 그래서 그때 보셨던 분들은 대부분 평단가 뭐 12,000원 정도니까 그 뒤로 이제 꽤 올랐죠.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는 한 번 더 단기 공략을 해도 되겠다. 그때는 좀 장기 전략으로 드렸다면 그래서 지난주 다시 한번 드렸던 건데 주가는 무난하게 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주 금요일 날에 갑작스럽게 배터리주들이 막 일제히 다 하락을 하면서 이 종목도 그 흐름을 피해가지는 못했는데 네. 오늘 또 살아났어요. 그래서 저는 괜찮고 우리 매수 단가 우리 14,500원 대비해서 차이 없는 가격이니까 잘 들고 가시면 된다고 보고요. 그때 제가 목표가를 5% 정도로 짧게 드렸었는데 실제 제가 여러분께 제시한 종목들이 5%만 올라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네. 실제는 더 많이 갈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도 노란톡방 계시는 분들은 저희 매도 사인만 잘 기다리시면 되겠고 지금은 팔자리가 아니라 보유 또는 살자리라고 다시 한번 체크 드리겠습니다. 네, 살짜리라고 다시 한번 말해주셨습니다. 엔시스 배터리는 순환매가 일어나는 중인데 전고체 추세는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검사 장비인 엔시스도 유효하다 말해주셨네요. 지난주 금요일 반도체 강세와 함께 2차 전지 조정받았지만 주가는 무난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2월 9일에 매수했던 자율주행 관련주 세코닉스인데요. 오늘 4%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세코닉스 또 어떤 이야기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이 종목 좀 많이 아쉽습니다. 제시드리고 나서 바로 가지 못하고 바로 이제 배터리 열풍, 네. 인공지능 열풍 이런 것 때문에 좀 가지 못했는데 테코닉스가 이번에 그 못 갔던 이유가 있어요. 네. 그게 바로 이제 실적이었는데 작년 실적들 중에 이제 영업이익이 거의 반토막이 나면서 그것 때문에 주가가 좀 떨어졌었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 이슈는 끝났고요. 감사 보고서 다 나왔고 주주총회 잘 했고요. 아무 문제 없이 이번 실적 시즌, 상장폐 시즌이 넘어갔습니다. 네. 세코닉스는 위험한 상황에서 이제 살아난 그런 기업이 되겠고요. 오늘 보니까 주가는 다시 상방으로 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세코닉스의 경우는 지금 우리 시장에서 막 이야기가 되고 있는 그런 이제 배터리 쪽은 아니지만 앞으로 이슈가 될 수 있는 자율주행차라는 그런 개념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좀 소외되어 있지만 바닥주로 되는 저는 되게 좋아 보여요. 그래서 이 종목에 제가 예전에 재료 드렸던 게 메타버스 관련주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주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아직 둘 다 재료가 시장에서 크게 나오지 않은 그런 테마 업종이니까 잘 모아두시면 되겠고요. 저는 일단 여러분들이 사신 가격보다 좀 넘게 대략 한 8,000원 정도까지는 네. 목표가를 잡으시면 좋겠다 생각하니까 현재 구간 대비해서 한 25, 30% 정도는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잘 가져가시고 요즘 배터리가 너무 널뛰어가지고 나는 좀 불안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종목들을 천천히 모아 가시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전략 드리겠습니다. 네, 세코닉스가 작년 실적 부진으로 주가가 부진했지만 다시 주가가 상방으로 추세 돌렸다 말해주셨고요. 소외되어 있지만 미래 먹거리인 이런 메타버스 테마, 자율주행 테마로 관심 받을 때까지 모아가는 전략으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저희 다음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힌트 듣고 정답 아시는 분들은 8시 적풍 전문가님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커피 교환권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도전 상한가 새로운 전략주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이창용 대표님의 오늘의 전략주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번 종목은 시청자분들에게 양보를 했습니다. 네, 어떻게요? 네, 제가 매수하고 싶었지만 네. 시청자분들에게 양보를 좀 했고요. 네. 종목명은 후성이라는 종목입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전해질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80% 이상 상승을 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최근에 실적주를 찾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2차 전지 테마주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공략 좀 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최근에 2차 전지 울산에 그 공장이 있는데 생산 규모를 4,000톤 규모로 증설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캐파를 계속 늘리고 그리고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2차 전지 랠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관련한 종목들 그리고 시장에서 많이 레벨업이 된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저가에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은 흔치가 않고 그리고 후성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관련 소재를 지금 국내에서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메리트를 가지고 계시면 되실 것 같고요. 네. 목표가는 일단 17,600원대를 좀 잡아드리고요. 그 이후에 손절가는 15,400원대를 잡아드릴 텐데 1차적인 목표가는 한 5%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5% 이후에 추가적으로 목표가가 도달 시 추가적으로 전략 안내해드릴 텐데 이 부분에 대한 전략은 제가 노란 톡방 보시면은 세부적으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성 전해질 관련 종목입니다. 2차 전지와 실적 종목 원하시는 분들 이렇게 2차 전지 랠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주가가 저가에서 움직이는 종목으로 전략 주셨습니다. 목표 수익률은 5%이고요. 목표가 17,600원, 손절가 15,400원으로 가격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적풍 전문가님의 오늘의 전략주에 대한 힌트 들어보겠습니다. 네, 배터리들이 많이 올라가는데 이번에 이제 소재 종목들이 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리튬 관련주 중에서 아직 사람들이 많이 알지 못하는 종목을 준비를 했고요. 네. 리튬 얘기가 요즘 많이 나오는 게 지금 전 세계에서 리튬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뉴스들 많이 나오고 있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 이 회사가 투자한 기업이 굉장히 좀 몸값이 높게 불려지고 있고 제형택이라는 기업에 투자를 했는데요. 비상장사입니다. 이 회사가 지금 몸값이 1조 원까지도 전망이 되고 있다고 해요. 어떤 회사냐면 LG화학이랑 북미 쪽에 이제 폐배터리 그런 이제 합작사를 설립한다는 계획들이 있었고 그런 부분 때문에 현재 제가 오늘 들고 온 기업들의 어떤 평가도 같이 높아질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배터리 쪽은 이제 소재와 또 폐배터리, 전고체 배터리, LFP 배터리, 계속 순환배입니다. 지금 리튬 쪽이 좀 많이 올랐는데 이 기업이 작년에 그 제형택이라는 회사 때문에 리튬 관련주를 엮였던 적이 있었어요. 이 제형택이 리튬 추출하는 기술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높은 평가를 받고 있고 우리나라가 리튬을 어디에 해외에서 가져오기가 어렵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장비들이나 자원들에서 재활용하는 것들도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리사이클링 관련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차트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이 기업이 작년 2월 25일 날 상장을 했는데요. 그때 한 4만 원까지 올라갔었는데 현재 오늘 종가 기준 주가가 19,200원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뭐 반토막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저평가 구간이니까 앞서 봤던 것처럼 많이 올라가는 종목도 좋지만 내가 샀을 때가 고점일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피하시려면은 이렇게 바닥에서 출발하는 종목이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비교적 안전하면서도 재료가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직 인지하지 못하는 종목이라고 생각돼서 이 종목 잠시 후 8시 공개 방송에서 자세하게 전략 드릴 거고요. 목표가 5% 정도로 내일장 단기 투자하기 좋은 종목으로 이 종목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들어봤습니다. 2차 전지 리튬 관련 종목으로 투자 기업인 제형택의 모멘텀, 또 폐배터리 재료가 있는데요. 주가가 반토막 수준으로 저평가 구간에서 이 안전한 종목을 전략 주셨습니다. 목표 수익률 5%까지 제시해드렸네요. 이야기해주신 적풍 전문가님에게 방송 이후에도 보다 더 자세한 이야기, 전략주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듣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적풍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오픈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화면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카메라 대주시면 입장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종목에 대한 전략 대응 방법 얻어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방송 직후입니다. 8시부터 적풍 전문가님께서 오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예정 중에 계십니다. 어떤 주제인지 한 번 더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요즘 많은 분들이 단기 투자 어떻게 네. 하면 좋은지 질문도 하시고 하는데 제가 종목들을 많이 찾아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내일도 화요일 공략하기 좋을 종목 소개 드릴 거고요. 의도한 건 아닌데 꼭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게 조금 더 잘 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도 그 부분들 오늘 제시해드린 종목과 함께 2종목 더해서 총 3종목 드릴 텐데 이 3개 중에 하나 내일 굉장히 전 잘 갈 거라고 봐요. 어쨌든 다 가겠지만
그래서 내일장 어떤 종목 사야 될지 아직도 고민 중이시고 결정된 게 없으시다면은 8시에 잠깐만 들어오셔서 제가 준비한 종목 확인하시고 내일장 가격 전략에 맞춰서 한번 매매해 보시고 그렇게 내일도 좀 어려운 장이겠지만 수익 내고 시작하는 그런 장 함께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당장 내일 아침에 공략할 수 있는 종목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전략주에 대한 자세한 대응 방법과 함께 나머지 2가지 종목도 배터리 관련 종목 알려드린다고 하네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요.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첫 화면에 적풍 전문가님 프로필 바로 아래 방송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 10분 후인 8시부터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